자, 저희 이제 또 9번째. 예.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몇 번 방송을 했던 네. 저희 전채린 앵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가님이십니다. 아, 작가님. 예.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 네. 종목을 골랐던 기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25개 중에 저희가 셋이 나눠서 이렇게 종목을 작성하게 된 건데 네.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거는 성장성이었거든요. 성장성. 네, 근데 그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로 저는 트렌드를 키워드로 꼽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트렌드 혹은 그리고 그 트렌드가 과연 미래에 계속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변화나 혁신에 좀 더딘 기존의 기업들을 제치고 좀 위로 올라갈 만한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 주신 대로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예. 사실 저는 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프리랜서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아나운서가 직업이다 보니까 뷰티,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증권이나 경제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다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우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성 동지들이라면 예. 좀 아쉬움이 있지 맞아요. 않나요? 그렇죠. 예. 대리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자문사 다닐 때 펀드 매니저분들이 저 말고는 다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좀 이해도가 여자에 비해서는 좀 이제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파운데이션과 비비의 차이도 잘 네, 모르시죠. 그 마스크팩이 왜 유명해지냐 뭐 이런 것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나 지금 몰라. 네? 파운데이션하고 비비의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와우. 네. 충격.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엔돌핀이 돌기 때문에 예. 막 네. 오늘 그 뷰티 기업 중에서 네. 제가 책에 선정한 ELF 뷰티를 ELF 여러분들께 뷰티. 저는 엘프? 맞아요. ELF 뷰티. 네. 사실 이제 원래는 ELF 뷰티로 상장이 되어 있고 보통은 엘프 코스메틱스라고 많이 불러요. 엘프 코스메틱스라고. 아. 네. 엘프 뷰티라 하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렴한 화장품을 딱 보면 왠지 품질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뭔가 위험한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가 네. 있어서 내 맞아. 피부가 상하진 맞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엘프 뷰티가 그거를 완전히 깨버린 브랜드예요. 저렴한 가격 있고 낮은 품질이라는 어떤 기존 뷰티 업계의 공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가성비네. 네, 맞아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미국의 드럭스토어 뷰티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혹시 그러면은 그 20대에 인기가 많은 그 브랜드 중에 엘프 뷰티가 아주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10대, 20대, 30대 뭐 다 상관이 없어요. 아, 다 상관없이. 네. 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10대 때는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싼 맛에 내가 화장을 막 시작해야 네. 되는데 싸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20대, 30대가 되고 나서 이제 다른 비싼 거를 막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써봐요. 그런데 사실은 엘프 뷰티의 어떤 퀄리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엘프 뷰티 제품들을 쓴다는 이 여성들의 일화가 많이 있을 정도로 네, 뭐 사실 이렇게 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연령대와 관계없이 애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약간 에뛰드 같은 로드샵, 에뛰드. 로드샵. 네. 그죠? 네. 미국의 에뛰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퀄리티 있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제 라네즈도 있고 음. 아이오페도 있고 맞아요. 이제 그렇게 네.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로드샵의 가성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어. 와닿네요. 네. 혹시 쓰고 계시나요? 저 직접 쓰고 있죠.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아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엘프 뷰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잠시 후에 드리려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예, 예. 그 얘기를 사실 먼저 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이유가 네.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좋은 뷰티 제품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 그 지금 가장 어떤 이 뷰티 리테일의 중심에 서 있는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이 엘프 뷰티를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좀 감격을 받았고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지금 안 쫓겨나고 계속 이제 팔리고 있거든요. 쫓겨나는 브랜드도 네. 많죠. 오늘 맞아요. 가서 한번 봐야겠어요. 아, 쫓겨나는 브랜드 많네. 많죠. 그럼요. 네.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어떤 뭐 품질 이런 거에서 딸리기 시작하면은 쫓겨날 수 있죠. 그렇죠. 매대가 빠지죠. 예. 아니 실제로 퍼포먼스 보니까 네. YTD로 보니까 한 20% 정도 올랐네요. 이 불경기에도. 야, 왜 그러지? 대단하시네요, 뱅크님. 이것도 찾아내시고.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네. 이제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책 쓰기 전부터 요 전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네. 이 책을 쓰기 전부터도 관심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오. 이 화면이 뭐냐면 네. 그때 이제 비건 특집을 저희가 주간 라이브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이게 엘프 뷰티가 비건 뷰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때 선정을 했었고 그 네. 이후로 이제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얘가 정말 의외로 제 포트폴리오 속에 수많은 강자로 이렇게 효자 종목 노릇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S&P 500 지수 6개월 동안 17% 빠질 때 60%가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대단하다. 엄청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우상향을 한다는 차트가 나온다는 게 많이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진짜 엘프 뷰티 약간 저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좋게 가줄 줄 몰랐는데 예. 예, 최근에 돌이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은 약간 듣보 브랜드기는 하잖아요. 지금 두 분께서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네.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마지막에는 지금 도대체 왜 올랐는지 아,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과연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화면 속에 멋진 남성분이 네. 엘프 뷰티를 공동으로 창업한 스콧 빈센트 보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아. 이분이 모델 일도 하시고 어. 이렇게 탤런트세요. 네. 창업도 그래요? 하시고 아. 책도 여러 권 쓰셨고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LA에 거주하는 이때 당시에는 뷰티 업계 종사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LA에 있는 그 99센트 스토어라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다이소. 공간이 있어요. 1,000원 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여기 주변을 지나가다가 저기 앞에 여러 대의 이제 BMW 그리고 벤츠 이런 되게 좋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리는 이제 여성들이 막 손에 루이비통 백을 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 저런 분들이 왜 다이소에 갔을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들어가서 저가 화장품 매대 를 구경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품을 싼 값에 사겠다고 뭔가 쇼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그 창업 스토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가방이나 차 같은 거는 남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내가 들고 나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화장은 사실 어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해서 내가 얼마나 예쁘게 나오냐 그것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잠깐 꺼내는 립스틱이나 뭐 쿠션 이런 건 또 이제 보여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제품들은 집안에서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제품들,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여기서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보바가 여기에 엄청난 시장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2004년에 엘프 뷰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이니까 한 17년, 예, 이제 18년, 19년 네. 한 요 정도 선 정도 됐겠네요. 맞아요. 이제 18살을 맞이하고 있는 브랜드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엘프 뷰티를 지금 제가 트렌디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가성비입니다. 메이크업에서도 가성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을 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죠. 제가 정말 모르지만 그 화장품을 지금 준비하신 저 자료만 딱 봤는데 진짜 싸다. 그냥 싼 느낌이 들고 지금 화장품 되게 좋아 보이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 예. 친구들도 그렇고 예. 기본 화장, 스킨 로션 같은 거는 좀 성분이 좋아야 되니까 어. 가격대가 있는 걸 쓰는데 색조 화장이라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뭐 립스틱도 그렇고 색깔이 다양하게 있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하거든요. 섀도우도 그렇고. 세상에 네. 같은 핑크는 없다. 막 이런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에도 가성비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죠. 특히 네.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치품에 쓰는 돈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엘프 코스메틱의 가격 레인지가 립스틱이 3달러 정도 하고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너무 싸다. 10불 내외 그리고 네. 비싸봤자 한 15불 정도 선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가격만 싸고 품질이 별로면은 아무런 그러니까요. 의미가 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프 코스메틱은 써본 사람들의 후기가 품질을 증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국내 정상 뷰티 유튜버들인 포니님이라든지 네. 이사벨님도 이제 영상에서 계속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실제로? 네, 실제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올리브영 그 얘기를 이제 여기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경쟁력과 제품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품질이라든지 사용자 만족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알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을 도대체 어떻게 유지하나? 브랜드 초창기 때부터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부터 네트워킹에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급업체들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협력 파트너사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싼 값에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연예인 광고를 안 해요. 오. 보통 그 화장품 가격이 비싸지는 정말 가장 주된 이유가 연예인 광고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죠. 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돈을 사실 소비자인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단가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오. 네, 그렇게 저렴한데 아유, 아주 그 예리하시네. 근데 그게 네. 그게 하나의 막 전략이에요. 이 회사에. 우리는 연예인 이런 거 안 한다. 그거 없이도. 네. 없이도 우리는 네. 충분하다. 연예인 광고를 지향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가격을 방어를 하는 거예요. 가격을 지켜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알아주는 고객들이 꾸준히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매니아층, 팬층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점유율이 음. 북미에서만 높은 게 아니라 한국도 이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다른 뭐 피어 그룹 대비해서 네. 이게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이유가 있나요? 저렴해서? 그쵸. 이제 저렴한 거는 뭐 엑티드도 있고. 예. 아 다른 국내 기업도 있는데. 네. 어. 미국도 아. 그렇고 미국에도 비슷한 로드샵들이나 뭐 가성비 있는 그런 브랜드가 많을 텐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비슷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아 예. 예, 갔다 왔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어딜 가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마트나 타겟 그리고 그 올타 뷰티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죠? 세포라? 세포라 네. 좀 가격대가 세포라보다도 있긴 하지만. CVS 음.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 데에 엘프 뷰티를 매대가 엄청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옛날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뭔가 분명히 수요가 이거를 많아졌구나. 찾는 그렇죠. 오.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품의 종류가요. 이제 네. 아까 전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함부로 못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엘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제품의 어떤 퀄리티 굉장히 순하게 만들고 비건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스쿠알란이라든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네. 이런 고급 성분들을 넣으면서 고급화 전략을 어쨌든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품이 네. 생각보다 이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요즘은 네. 그 인플루언서들의 후기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전지현 이런 분들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진짜 뭐 이사배, 포니 이런 분들이 맞아요. 나는 실제로 이거를 많이 쓰고 어떤 성분이 좋고 이걸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어. 그 얘기를 또 뒤에서 할 건데 그때 이제 엘프 뷰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해주거든요. 딱 이때 나왔을 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게 코스메틱 덕후 코덕이라면 네.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집어내요. 그래서 어. 이 영상도 재생을 해 보시면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제품이거든요.
게임업 컬렉션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게이밍이라는 트렌드, 최근의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런칭한 컬렉션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시다시피 쨍하고 또 일렉트릭하고 재미있는 이런 힙한 언니들이 많이 쓸 법한 그런 컬러들을 많이 네. 쓰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00만 유튜버, 뷰티 유튜버인 타티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거 전 제품을 다 사서 이렇게 직접 쓰는 후기를 시연하셨는데 네. 너무 좋다고 극찬을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는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는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외에도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던킨 도넛 에디션 민트 초코 우와. 좋아하시나요? 민초? 저거는 신기하다. 저는 치약 맛이지, 치약 맛. 반민초. 네. 되게 네. 잘 만든다. 그쵸? 네. 쿠앤크 에디션 그리고 맨 이제 오른쪽 상단에 치폴레 보이세요? 그러네. 치폴레라고 써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되게 트렌디했던,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전 시즌 내에 나왔던 것들인데 그때 트렌드를 잘 잡아서 좀 사람들 사고 싶게 만드는. 약간 콜라보 개념으로 맞아요. 한 건가요? 콜라보레이션 던킨이랑 이제. 개념이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런칭하게 됐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네. 좀 특이하고 트렌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런 걸 놓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내돈내산 후기를 많이 찍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홍보 그렇죠, 홍보가 효과까지 되고. 네. 덤으로 얻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연예인을 써야 되나? 그렇죠. 이럴 수도 엄청 있겠다. 바로 그겁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런 이제 홍보 효과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트렌디한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최근에 NFT 컬렉션을 런칭을 했는데요. 네. 그쵸, 의외죠. 네, 엘프 뷰티가 이렇게 세 가지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예. 프라이머, 컨실러, 그리고 립밤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금에다가 퐁당 담갔다가 꺼낸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출시를 했고 딱 9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NFT 거래 플랫폼의 비트스키라는 플랫폼에서 런칭을 최근에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당장의 어떤 실적에 유의미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하면서 브랜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매니아층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고요. 예. 제가 주주 구성을 또 보니까 네. 블랙락, 뱅가드, 그리고 우리 아이시어스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고르면 그러네요. 신뢰도가 좀 블랙락 높은 들어가고 기업이죠. 뱅가드 들어가 있으면 뭐 끝난 거죠. 그죠. 예. ETF 웬만한 ETF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네. 오. 이건 또 뭔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네, 이걸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는 네. 최근에 그러면은 얘 주가가 이렇게 왜 그렇게 올랐던 걸까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월스트리트 기사에 참고를 한 건데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거기 안에서 수익을 지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전략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오히려 받았다는 거. 왜냐하면 가격이 다 같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찾았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리오프닝의 수혜. 뭐 이건 조금 작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격 관리를 했냐를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전략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베스트셀러의 가격은 저렴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전체 제품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서 베스트셀러 사실 대부분의 이제 어떤 구매 고객이 베스트셀러를 구매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 바로 고객 이탈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똑똑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머지 제품을 인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 제품군의 3분의 2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우리 대리님처럼 네. 이렇게 내 피부가 소중해서 저렴한 그런 화장품을 쓰기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고가 신제품 라인을 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엘프 뷰티의 가격들이 한 10% 정도 같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올랐음에도 이렇게 수익을 지켜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되게 재밌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베스트 그 하여튼 최고의 그 상품은 그대로 놔두고 네. 그 외부 거를 조금씩 올리고 하여튼 그런 전략이 신제품 조금 이제 고가 전략 뭐 이렇게 가고 아니 그 충성도도 유지하면서 예. 가성비 높은 그런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좀 고급 화장품을 또 출시하면서 약간 또 커버하는 그렇죠. 느낌도 있네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사실 그 코스코 가면 코스트코. 네, 네. 코스트코
거기 가면 이제 그 핫도그 하고 네. 그 뭐야 또 무슨 핫도그랑 피자 말씀이신지. 아, 네네네. 그 맛있는 앞에 코너. 있잖아요. 네. 핫도그 피자. 네네네. 그 가격 안 올렸어요. 그 아, 친구들이.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사실 그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네. 쇼핑해서 어차피 올- 쇼핑에 이미 올라가 올랐으니까. 있으니까 그거는 야 이건 건들지 말자. 시그니처는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거기 이거. 먹으러 오면서 이제 쇼핑하는 네. 거니까 네. 뭐 그렇게 또 전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비슷한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어. 제일 잘 나가는 거 딱 건들지 마. 그건. 맞습니다. 예,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오늘. 예.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작은 측면은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다 보니까 뭐 그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듯 그 공급 업체들이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엘프뷰티가 아주 어떻게 오랜 유지를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물어보고 싶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네. 이 다른 경쟁사들이 되게 공급 부족으로 고생을 할 때 그 관계 덕분에 좀 유연하게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기사에 살짝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 6개월간 주가가 60% 정도 꾸준히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zac스라는 기관의 분석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네. 그 전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크게 이제 4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닝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 4분기 연속해서 어닝 비트가 나왔고 그중 3번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나오는 것도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익 성장률인데 전망치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익이 6%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뭐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업계 평균 전망치가 3.5%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분명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캐시 플로우입니다. 지금 엘프의 현금 흐름이 YOY 기준으로 봤을 때 19.7%를 가리키고 있고 이 역시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 연간 캐시플로우 성장률이 56.9%. 이 수치는 사실 업계 평균인 7.7%의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조정 비율이 플러스다. 즉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높여잡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어쨌든 동종업계 내에서는 좀 높아져 있다라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다음 페이지에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보시면 10월 들어서 강력 매수 의견, 보유 의견이 좀 이렇게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 앤 다운그레이드를 보시면 뭐 최근에 레이먼드 드림즈는 아웃퍼폼 뭐 매수 의견을 유지해주고 JP 모건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이런 기관들이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거 보면 그 월가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리서치를 하시겠어요. 예. 근데 저런 의견들이 네.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네. 예. 또 이게 강력한 제품이 나와서 지금 시그니처인 제품 네. 플러스로 더 예. 이익 성장이 또 오는 예. 그런 좀 팩터라고 해야 될까요? 음. 팩터가 됐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미국 네. 히든 유망주 25. 25 25종목이 있다는 거죠? 이 네, 안에? 맞습니다. 네. 가운데로 그래서 줄까요? 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네. 지금 오늘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한 기업씩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외의 기업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여놨습니다. 재밌는 기업 부분들. 우와. 봐야 될 부분. 네. 예. 이게 초록색이 이조 앵커님이고 아. 노란색이 또 앵커님이시고 오. PD님이 주황색. 자, 생방송 같은 네. 거.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사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젊은 기운으로 예. 이렇게 미국 주식 얘기해보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렇게 좀
비슷한 연령대끼리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저도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네. 자주 만나서 음. 예, 하면은 정말 재밌는 어떤 많은 소스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전체적인 인건팀도 오늘 좋으셨죠?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너무 잘생기고 예쁜 아이. 언니 오빠랑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월가워즈로 이제 와주신 우리 워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실 미주미에 계셨던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여기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신 덕분에 그래서 그러니까 월가워즈 워리로서 이렇게 저희를 애정해 주셨던 그 미주미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많이 보고 싶다는 말씀 꼭 아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또 나오시면 되죠. 예, 아니지 네. 뭐. 이제 시작. 자주 나오셔야죠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워밍업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활동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히든 유망주 책 저희가 이제 같이 모셔가지고 네. 뭐 이조 앵커님 또 김경은 PD님, 전철원 앵커님 다 모셔가지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서 사실 이런 저희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다 일일이 리서치도 해주시고 어떤 기업이고 그 안에 지금 뭐 주가의 형태나 네.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어떤 내부 상황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네, 자 오늘 미주미와 월가워즈가 같이 함께했던 저희 미국 히든 유망주 25. 네, 오늘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